이번 영상은 주식 투자 뭐 기법 이런 거 설명하기 전에 아직도 그 투자 활동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선택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왜 지금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열광을 하고 있고 뭐 꼭 해야만 하는 길이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런 요즘의 분위기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10년도부터 양적 완화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. 각국 정부가 막 돈을 찍어내는 거죠.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. 뭐 그게 하나의 위기 극복 수단이 되다 보니까 시중에 계속 돈이 많이 풀리고 있어요. 뭐 패드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.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풀리니까 자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음, 내가 만약에 통장에 100만 원이 있는데 현금이라고 쳐요. 옛날에는 100만 원 가지고 뭐 노트북 하나를 구입을 했어. 할 수 있어서. 근데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노트북이 내 돈은 100만 원이 가만히 있는데 110만 원이 되고 120만 원이 돼. 옛날에는 100만 원으로 구입할 수 있던 노트북을 세월이 지날수록 비싸서 구입을 못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.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자산 가격이 상승을 했다는 얘기예요. 이게 뭐 실질 구매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질 구매력이 자꾸 떨어진다는 거지. 다른 사람은 자기 돈이 녹고 있다고 표현해요. 녹는다. 뭐 어떤 사람은 현금 뭐 쓰레기라고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.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?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자산 가치가 뭔가 물건 값어치도 높아지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인플레이션하고 연동되는 무언가를 내가 갖고 있어야 되겠다.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물가랑 연동된 자산,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.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금으로 놔두지 않는 거예요. 옛날에 예금 금리가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뭐 가능했다면 지금은 금리가 낮으니까 이 시중에 돈이 풀리면 누가 결국은 유리하냐? 왜 자꾸 부자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채로 점점 양극화 현상이 생기냐? 시장에 돈이 풀리면 결국은 돈 많은 사람들한테 유리한 거예요. 들어보셨죠? 자본소득이 그러니까 노동소득이 자본소득을 이길 수가 없다고. 이 옛날에 뭐 땅, 공장 이런 것들을 생산수단이라고 얘기를 해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과 그런 거를 소유하지 못하고 노동력만 제공하는 사람으로 양분을 해서 구분했어요. 그러니까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들을 자본가라 그러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노동자층이라고 하고 이 생산수단이라는 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합법적으로 나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 수 있는 수단이에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월세 받는 체계 만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내가 예를 들어서 조그만 아파트를 구입해서 세를 줬어.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따박따박 얼마큼 월세를 내. 그 내재된 의미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그 월세 내려면은 자기도 노동을 해가지고 수입을 얻었을 거 아니에요? 수입을 얻은 어떤 특정 일부분을 나한테 월세로 주는 거잖아. 그러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 돈만큼은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일한 꼴이 되는 거예요. 결국은 생산수단을 소유한다는 거는 나 말고 내 혼자 노동력으로 말고 그러니까 혼자 벌어들이는 노동소득 말고 무언가 다른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다주는 제2의 내가 있다라는 거지. 그걸 만들기 위해서 뭐 패시브 인컴이니 뭐 주식에서 뭐 배당 수입으로 따박따박 얼마를 받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게 자본가의 삶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돈이 나를 위해서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어떤 생산순환을 갖고 있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자본가의 삶이라고 하고 옛날에 이게 불가능했어. 노동력만 갖고 있던 사람들. 근데 주식이라는 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. 예를 들어서 그 주식시장을 왜 자본주의 꽃이라고 하느냐. 옛날에는 생산수단을 자본가들만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주식시장이 딱 만들어지니까 내가 주식을 사면 그 회사의 공장을 사는 꼴이 되는 거고 그 사람 그 뭐가 될지 모르지만 생산수단을 소유하게 되는 개념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개인이 선택만 하면 자본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.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기 때문에 물론 뭐 주식이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 뭐 차입금을 끌어다가 공장도 짓고 연구도 하고 해서 뭔가 공장을 키워나가서 아니면 어떤 산업을 키워나가서 미래를 뭐 앞당긴다 뭐 이런 산업 측면에서의 어떤 주식시장 그러니까 내 돈만으로 해결하지 않고 뭔가 그 자본력을 끌어와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의미에서 주식시장을 뭐 자본주의 꽃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그 이면 근저에는 개인이 자본가가 되기 불가능했던 어떤 상황에서 누구나 선택하면 자본가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. 자본가의 삶을 하고 싶어도 못하던 시절에서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그 삶을 간접적으로 해볼 수 있다. 이렇게 바뀌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세움을 표방하는 단어가 간접사업가 되기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진짜 사업을 할 때는 뭐 공장도 있어야 되고 뭐 자본도 많아야 되고 불가능한데 내가 주식을 사면은 진짜 세계에서 지금 제일 똑똑하다는 앨런 머스크 데리고 전기차 만들어라. 자율주행 만들어라. 그 내가 고용해서 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가지고 데리고 이커머스 만들어라. 얼마든지 플레이를 할 수 있으니까. 그런 의미에서 주식 투자의 의미가 있는 거고. 또 중요한 얘기가
실제 투자를 하게 되면 돈의 흐름을 좀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만 보자고요. 그러니까 시장에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느냐. 이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델이라는 건데 자 이미 부자인 사람들,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까 시장에 돈이 자꾸 풀리니까 내 돈의 가치가 하락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내 돈이 녹는 걸 막아야 돼. 막아야 되는데 방법을 찾아봤더니 제일 위험도 없고 편한 게 특정 금리만 만족해 주면 예금에 넣어 놓는 거야. 확정 금리니까. 근데 금리가 떨어지니까 예금에 넣어 놨던 돈이 이거 여기 넣어 놨더니 인플레이션 해지가 안 되네. 어디 딴 데로 가 보자 해서 가는 게 채권. 금리가 더 떨어지면 채권도 재미가 없어. 채권 재미없으니까 또 어디 갈까? 부동산이야. 부동산 가치 상승보다는 월세 받는 이런 개념으로 자기 인플레이션으로 같이 하는 만큼 해지를 하는 수단인 거고 주식 시장은 싫어해. 기본적으로 돈 많은 사람은 주식 시장 싫어해. 왜냐면 위험한 자산이고 뭐 변동성이 크고 하니까. 근데 금리가 바닥이고 투자가 늘어나고 활성화되는 특정 시기에는 투자해 볼 만한 상품인 거지, 주식도. 부동산에서 주식 시장으로 넘어오는 요 타이밍에 큰 돈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. 그리고 그럼 금리가 점점 올라가면 위험한 자산 이제 끝. 나 안정적인 걸로 갈래. 예금이나 채권으로 도망가겠죠. 우리는 요 타이밍, 큰 손들이 주식을 매도하고 예금이나 채권으로 가기 전에 요 타이밍에서만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.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이 언제 딱 스타트가 돼서 돈이 쫙 빠져나갈 것이냐. 요것만 체크하면서 지금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사이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사이클이기 때문에 주식을 해야 된다는 거고 계속 얼마든지 오랫동안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흐름을 타야 된다는 개념에서 설명하는 거니까 일단 요거 포함해서 여기 입문 핵심 요 자료 읽어보기 바랍니다.